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 그리고 실제로 분쟁이 많이 생기는 주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만성경막하 출혈과 보험금 분쟁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낯설고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는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고 이 때문에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에 큰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먼저 만성경막하 출혈이 어떤 병인지부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여러 겹의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경막입니다. 이 경막과 뇌 사이에 피가 천천히 고이는 걸 만성경막하 출혈이라고 부릅니다. 급성처럼 바로 쓰러지는 게 아니라 작은 출혈이 서서히 쌓이면서 몇 주 또는 심지어 몇 달 뒤에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같은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어떤 분들은 갑자기 치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병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외상, 즉 충격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질병성 요인입니다. 외상이라면 대표적으로 넘어짐이나 머리 부딪힘 사고가 있겠죠. 하지만 큰 사고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주 작은 충격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 그런 작은 충격조차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외상 없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가 위축되고 혈관이 약해지면 작은 힘에도 혈관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 즉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출혈 위험이 더 커집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뚜렷한 사고가 없어도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이 부분을 단순하게 나눠버립니다. 대부분의 보험약관은 뇌출혈 진단비를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I60에서 I62 코드, 즉 비외상성 뇌출혈로 제한합니다. 반면 외상성으로 분류되면 S06.5라는 코드가 붙는데 이 경우에는 진단비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같은 병인데도 어떤 코드가 붙느냐에 따라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벌어집니다. 환자분이 넘어졌던 기억이 없다고 해도 의사들은 영상에서 출혈 위치를 보고 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습관적으로 S코드를 적어 넣습니다. 그러면 보험사는 약관상 I코드만 보장하니 지급이 불가하다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휴유장애나 사망보험금 단계에 가서는 오히려 이건 노인성 질병이다라고 하면서 상해 담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단계에 따라 해석을 바꿔가며 자기들 유리한 쪽만 주장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만성경막하 출혈은 외상성일 수도 있고 질병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I62.0, 즉 질병성으로 인정돼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넘어짐 등 외상 사건이 뚜렷하지 않고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거나 뇌 위축이 확인됐으며 주치의가 비외상성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견을 남겼다면 질병성 뇌출혈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가 무조건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소비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진단 코드 확인입니다. 병원에서 받는 진단서에 어떤 코드가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상 자료 확보입니다. CT, MRI 판독지와 의사 소견서는 향후 분쟁에서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약물 복용 기록입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약을 드셨는지, 그리고 복용 기간은 얼마였는지 꼼꼼하게 챙겨 두셔야 합니다. 이게 질병성 출혈을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성경막하 출혈이 시간이 지나면서 치매나 인지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휴유장애 평가에서 MMSE, CDR 같은 인지기능 검사 결과가 중요한 근거로 쓰입니다. 사고 전과 후의 점수를 비교해서 출혈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면 이는 출혈과 인지저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결국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사망보험금도 비슷합니다. 만성경막하 출혈로 수술을 받거나
치료 중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경우 원인이 외상인지 질병인지에 따라 보장의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관되게 사고와 결과 사이에 사회 통념상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즉, 기저질환이 같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소비자가 챙겨야 할 건 어렵지 않습니다. 진단코드, 영상자료, 의무기록, 약물 복용 내역, 인지검사 결과 같은 것들을 꼼꼼히 모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증상이라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필요합니다. 두통이 있거나 어지러움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기록을 남기고 의사와 대화하면서 외상 가능성과 질병 가능성을 모두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보험은 가입할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 막상 사고가 나고 병이 생겼을 때는 보험사가 약관을 자신들 입맛에 맞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때 소비자를 지켜주는 건 결국 증거와 기록입니다. 작은 자료 하나가 억울한 거절을 막고 정당한 권리를 찾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만성 경막하 출혈로 치료를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진단서, 영상, 약물 이력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두세요. 그러면 분쟁이 생겼을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